안나, 이재명이 달라졌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굉장히 강한 캐릭터죠. 때문에 뭐 이 강한 추진력 때문에 스트롱맨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불도저란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재명 후보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 토크쇼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방송 내내 보여줬습니다. 일단 복장부터 파란 맨투맨 차림의 굉장히 편한 복장이었고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사이다, 뭐 싸움닭 이런 별명들이 따라 붙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미지 이 후보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이 뭔가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뿔난 사람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출연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번 예능에서도 아내 얘기 역시 빠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지난 낙상 사고를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젠 화도 안 난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와 장난치고 놀 때 가장 즐겁다면서 또 사랑꾼 면모를 보였고요. 직접 아내에게 하는 이렇게 몸을 흔드는 애교를 보여서 MC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네.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정치인들이 예능 나들이를 좀 자주 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 이번 선거의 킹메이커는 203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30의 표심 잡기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유독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예능에 활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애교를 눈앞에서 직접 본 이 그 MC들은 글쎄요, 즐거웠을지 당황스러웠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외에도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보고 오시죠. 후보님께서 다시 초등학교 시절, 아니 국민학교 시절인가요?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매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 사 먹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요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비과라고 있었어요. 이거요? 1원에 두 개짜리. 1원이요? 네. 그거 없으면은 왕사탕. 오. 말하기 전에 왕사탕 몰라요? 눈깔 사탕. 아, 국가연방. 아, 그럼 좋아하시군요. 이만한 거 먹어. 이만한 거 말고. 이만한 거, 큰 걸로. 아, 역시 콩콩과 같이. 사탕.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 부러웠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어릴 적 먹었던 글쎄요, 과자인가요? 이 뭐 비과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박봉건 의원님, 비과 뭔지 아시나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서 여쭤봤는데 뭐 비과가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요즘 굉장히 좀 친근함, 뭐 이 인간적인 면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네. 또 과격하다, 위험하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게 강한 추진력. 네, 그렇죠. 네. 추진력이 독단을 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오버랩되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그 소탈하고 아주 온화한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지난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그때도 그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소탈하고 이런 나이스한 온화한 이미지를 보여가지고 득표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전파력도 상당하죠. 많은 시민들이 시청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면 외에 그 생활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또 그 이미지 변신을 또 꾀할 수도 있고 그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지 친근함을 강조하는 이런 건 유권자한테 좀 더 다가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인 건지 실제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보니까 국토보유세를 굉장히 세게 주장을 했었었는데
한 발 좀 물러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 이 후보 재차 국토보유세 도입해야 된다. 강경한 입장 밝혀왔었죠. 네. 예로 좀 들어드리면은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부과해야 한다. 지난 7월에도 얘기했고 지난달 말까지도 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투기를 막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금은 수정된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 국토보유세는 세금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여기까지는 일관됐는데 네. 그 뒤에 그래도 증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이면서 국토보유세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국민 동의를 전제로 내걸면서 자신의 핵심 공약을 수정한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후보가 밀고 있는 기본 시리즈 있잖아요. 이 네. 중에서 기본 소득,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공약의 재원 마련 부분에서 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이 후보 측이 말해온 것이 국토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핵심 공약 부분을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정 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의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더 굳건하게 하면서 중도층,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에게 이렇게 더 다가가는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는 이 이재명 후보가 정책적으로 이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다. 이게 다시 말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우클릭을 좀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정호 위원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긴장할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거나 인재 기용에서도 친문인 뭐 윤건영 의원을 정무실장에 기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뭐 오영훈 의원을 비서실장에 이렇게 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글쎄요, 산토끼, 집토끼를 한꺼번에 좀 잡겠다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토끼, 산토끼 몰이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 첫 단추는 아까 우리 이수아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의 차별화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 이재명의 깃발로 확실히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는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 여론이 한 10%포인트 높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는 진보 지지층이 한 15%포인트 우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보다 한 8%포인트 우세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별화를 통해서 이재명의 인물 대 윤석열의 인물론으로 승부를 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차별화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국토보유세 문제도 철회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철회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50조 원도 받겠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북 문제라든지 또 한일 외교 문제에서도 상당히 우클릭,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집토끼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 4박 5일간 밀접 행보를 통해서 지금 호남의 민심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내놓은 게 이제 이순자의 대리 사과를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역사 왜곡 단죄법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제 호남 민심을 겨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오른팔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의원도 정무실장으로 또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낙연 껴안기 그리고 청와대 껴안기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과연 이게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미지수인데 네. 본인 그리고 또 민주당은 12월 달 안에는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격차를 보면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준석 파동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부 분란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지지율 역전 현상도 12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집토끼 산토끼 다 잡을 수 있냐를 여쭤봤는데 지지율은 어쨌거나 역전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현 기자. 이 보면은 예능에선 지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 청년 사업가들을 만난 자리였는데요.
청년들의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뭐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대화 이어나가다가요. 갑자기 날카롭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자본시장이 이 주가 조작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무서워가지고 투자하겠어. 펀드 사기나 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와 수익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 게 저는 이게 벤처 아니면 창업 이런 게 활성화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뭐 제대로 청년들이 창업할 텐데 사기나 치고 있으니 누가 무서워서 투자를 하겠냐. 윤석열 후보의 부인 지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저격한 이 발언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 발언의 앞뒤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네. 정말 이 앞전까지만 해도 좀 화기애애하게 웃음이 넘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작심하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좀 준비해온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격을 받은 윤석열 후보,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공격이 아니어도 윤 후보는 지금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